안녕하세요.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금자탑이라는 그런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자탑 가끔씩 듣는 그런 낱말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금자탑이라는 낱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자 낱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이 글자입니다. 금자탑입니다. 어느 날 국어사전을 이렇게 심심해서 펼치고 있는데 이 글자가 들어왔어요. 이 글자가 들어왔는데 그 설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한자 낱말에 굉장히 푹 빠져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자탑이란 이렇게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금은 이렇게 많이 쓰는 글자죠. 금은 쇠금이다. 성으로 쓸 때는 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는 글자 자입니다. 글자 자. 탑은 우리가 다보탑이다. 석가탑이다. 뭐 하듯 그러한 탑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글자의 한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금자탑을 보고 제가 왜 놀랐느냐 하면 피라미드라는 설명을 보고 놀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 오래됐습니다만 금자탑하고 1번 해놓고 이렇게 피라미드라는 말이 나와서 순간 제 머리를 확 때렸어요. 이렇게 이집트에 가면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가 바로 쇠금자처럼 생긴 글자, 탑이라는 거죠. 이렇게 쇠금자처럼 생겼습니다. 단면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묘한 번역이 있을 수 있느냐? 쇠금자처럼 생긴 탑이다. 피라미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자탑을 누가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금자탑으로 번역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후세까지 빛날 훌륭한 업적, 불물의 업적을 비유하여 이러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자탑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쇠금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금일봉이라는 그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자주는 듣지 않습니다만 금일봉이다. 어떤 행사가 있거나 또는 어떠한 단체에 좀 어떤 사람이 독지가가 또는 높은 사람이 이렇게 후원한다거나 이렇게 지원할 때 내미는 돈을 금일봉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일봉이라는 것은 봉투란 뜻이죠. 종이에 싸서 돈을, 그러면 여기서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을 종이에 싸서 이렇게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일봉은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후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누구누구 얼마, 누구누구 얼마 이런 그 안에 누구누구 금일봉 이러면 금액을 안 밝혀도 되는 겁니다. 금일봉하고 또 금액이 2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밝히는 것은 별로 꼭 그렇게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가끔씩 일금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금액을 얘기할 때 일금 얼마다. 예를 들어서 일금 10만 원 정, 이런 영수증을 쓸 때 주로 이제 많이 쓰겠죠. 이때는 일금이라는 한글로 쓸 수도 있고 또 한자로 일금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다 할 때 정, 몇 원 정 할 때 이것도 물론 한글로 쓸 수도 있고 한자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일금은 전부의 돈이다. 이 총액이 얼마다 할 때 쓰는 전부의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썼을 때 뒤에 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가리키는지 혹시 아세요? 왜 정이라고 쓸까요? 이것은 정은 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고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군더더기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숫자를 할 때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뒤에 소수점 이하에 숫자가 없는 것을 정수라고 하죠. 그때 쓰는 것이 정수입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얘기할 때도 일금 10만 원 정 하면 우수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딱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10만 원 단위가 아니라 1원 단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2만 3,695원 정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은 여기에 적은 금액 이하로 우수리는 없다. 거기에서 딱 정확한 금액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속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메탈, 금속. 금속은 뭐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려 됩니다. 그런데 저는 속이란 말이 무엇일까? 그게 또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왜 이런 쇠붙이를 왜 속이라고 붙였을까? 왜 금속이라고 할까? 다른 것에는 속이라고 붙이는 낱말이 별로 없어요.
가끔 있는데, 여기서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가끔 있습니다만, 왜 속이란 말을 붙였을까? 쇠 뒤에.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결국 속은 같은 종류다. 같은 비슷한 종류다. 그러므로 금속은 쇠와 그와 비슷한 종류의 것을 금속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금속이라는 딱 하나의 어떤 대상화된 그런 물질은 늘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금속,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금속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을 좀 다른 종목이지만 통틀어서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때 여기에 속은 같은 종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금속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비금속이죠. 당연히. 비는 아니다 하는 뜻이에요. 금속이 아닌 것을 비금속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귀금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귀한 금속이다. 귀금속. 귀금속을 주의하세요. 또 음식점 가면 귀금속, 또 귀중한 것은 뭐 어디 막기라든지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귀는 귀하다는 뜻이죠. 귀한 금속, 당연히 금이다, 은이다, 백금이다 이런 보석과 비슷한 그런 것을 귀한 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귀금속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비금속입니다. 위에도 비금속, 아래도 비금속입니다. 네, 한자가 다르죠. 여기서 귀금속이냐 비금속이냐를 따지는 것은 그 금속이 산화가 어느 정도 잘 일어나느냐, 잘 삭느냐, 결국은 변하느냐, 그런 것에 달린 거죠. 그래서 귀금속은 산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모양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만, 비금속, 귀금속이 아닌 비금속은 산화가 잘 일어나서 이렇게 성질이 좀 바뀌기 쉬운 그런 것을 비금속이라 한다. 여기에서는 나절을 빗자로 씁니다. 이걸 좀 우리가 많이 쓰지만 사실 한자를 잘 모르죠. 낮다, 천하다, 비천하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수준이 낮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귀금속의 반대는 비금속이다. 금속의 반대도 비금속이다. 네, 한자를 알아야 재미가 있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금자탑 그리고 세금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